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후딱후딱 하고 후딱후딱 저녁 먹으러 가자고요. 고목나무님. 예, 제가 이 직업 2000이 직업을 키움증권에서 2005년에 처음 갖고 나서부터는 아침, 점심 그리고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커피하고 담배만 피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딱 배고플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 가서 밥을 왕창 먹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여기 저 돌직구 타임하고 이거 할 때 딱 때가 배가 제일 고플 때. 음.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은 힘이 없죠, 그죠? 말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은 당이 부족한 듯이. 자,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한 건 넘어가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할 거, 사실은 매일 시황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여기 지금 영웅문에 보면, 그죠? 시장 지수가 너무 급격히 반등을 했다. 그죠? 이게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로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요 빨간 라인 상단 라인까지, 이걸 이제 길게 보면 요 라인에 조정 라인을 겪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 저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일봉상 코스피는.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한학령 해제 기대감,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한 걸 제외하고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코스피 날짜로 봐도, 그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었던 날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수요일, 목, 금, 월, 화, 수. 계속 음봉이죠. 그죠? 그 음봉에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 뭐예요? 이미 예상이 다 됐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환율 반등 들어오고. 그죠?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니까 외국인 매수세의 흐름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 기준에서 지난주, 그죠? 목요일, 그죠? 목요일 날 매도 나오고 금요일 날 매수, 월요일 날 매도. 이렇게 수급이 그 전에 환율이 높은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그죠? 환율이 1308원을 찍던 날부터 매도세가 나오면서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중요하겠죠. 그죠? 환율이, 왜? 외국인들은 환차익이나 환차손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환율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거냐. 그죠? 더 치고 올라가는 상태 흐름이 전개가 되는 상황이라면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지. 그죠? 너무 내려와도 문제고 너무 올라가도 문제인 게 이 환율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수는 정체돼 있고, 그죠? 정체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상대적으로 더 세게 떨어졌었던, 그죠? 반등을 제대로 미약하게 했었던, 얘는 나스닥하고 비슷한 움직임이지, 코스닥은. 그죠?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크고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비실비실하게 나스닥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해외 차트 나왔으니까 하나 이야기를 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한 시장 나스닥이야. 그죠?
나스닥이 지금 뭐 저점에서 저점에서 반등 어디 갔어? 이건 다우존스고, 다우존스는 저점에서, 아이, 왜 그러세요, 스님님? 그렇지 않아.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 전문가긴, 저도 손절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일단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예상하고 대응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딱 잘 보시면, 다우지수, 이쪽, 여기 돌파하는 움직임이잖아. 그죠? 다우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죠? 다우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다우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차이,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김기수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는 뭐가 다를까? 요거 캡처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지수를 구성하고, 가중 평균이냐, 그냥 산술 평균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빨리 끝내려고 배가 고파가지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한데 할 얘기는 많고, 자, 나스닥 비실비실이죠. 그죠?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쪽이 어디예요? 글로벌 국가 중에서 유럽이잖아. 그죠? 그럼 유로스탁은 이게 경기 침체 가장 염려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까? 여기 유로스탁 이렇게 올라와 있지? 그죠? 거기에 독일 이미 이전 고점 돌파했지. 그죠? 지난번에도 시장 어려울 때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냐? 나스닥 보지 말아라. 응? 가장, 그죠? 뭐 영국 파동, 그죠? 총리 파동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 마이너스 역성장, 그죠? 거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담스럽고, 그죠?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최고고,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딱 반문이 들어와야지. 이제 아시아 시장도 보죠, 뭐, 그죠? 니케이도 뭐 바닥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왔잖아, 그죠? 대만도 바닥에서 멀찌감치 올라왔잖아. 이거 밑에 이거 이전 저점 다시 깰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들? 대만이 여기 이전 저점 이렇게 깨고 내려가고, 니케이가 여기 이전 저점 이거 깨고 내려가고, 그죠? 유럽, 독일이 여기 이전 저점 깨러 내려갈 거라고 보여요?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지, 지금. 주식 매도해야지. 그죠? 그렇잖아. 그 중에 가장 어렵다는 유럽도 이전 고점을 돌아 나왔는데, 그러면 반문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은 왜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그죠? 나스닥은 왜 제일 이렇게 형편없나요? 거기에 형편없는 라인들이 있잖아. 뭐? 아마존. 그죠?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메타, 빅테크, 시가총액 큰 종목. 그죠? 뭐 애플은 시가총액 1등인데 그렇게 밑에 바닥은 아니니까. 그죠? 걔네들 한번 주가를 봐보라고. 애플은 그나마 낫지. 월봉으로 보면. 그죠? 얘는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봉에서 지금 쭉 빠지다가, 그죠? 월봉으로는 지금 아랫꼬리를 달았잖아. 그죠? 그런데 메타라든지, 그죠? 주구장창 쭉 빠져서 내려와 있고, 그죠? 그리고 반등을 했어도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고점에서 쭉 빠져가지고 반등을 했어도 미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스닥, 그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빅테크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이 미약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트위터 인수하면서, 그죠? 하락폭이 더 심해지고, 그죠? 주기장창 밑으로 내려가서 300불이었던 게 지금 170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그냥 이런 애들이 다 시가총액 큰 애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은 매도는 늦었고, 무슨 거냐면 시장이 경기가 어렵고, 그죠?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데 인수한다.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인수회사는 시장에서 각광을 못 받아요. 나중에는 어떨진 간에. 왜? 자금의 소요가 크게 진행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을 누르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약한 이유도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셌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죠? 왜? 멀티플을 많이 줬었던 부분을 다 해소하기가 어렵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리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내려오는 포인트가 퍽퍽퍽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들이 세게 올라갈 부분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딘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센 쪽에 놓여 있는 종목이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캐터필러. 그죠? 아까 다우지수 나스닥 보셨잖아. 캐터필러가 가장 세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쪽에 캐터필러 건설 쪽 말고 건설회사 말고 그제? 현대건설기계 섹터에 보게 되면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기계, 굴삭기 이런 쪽 라인들 두산인프라코어 그지? 그리고 DI 파워 그지? 그 다음 뭡니까? 진성 TC 이게 발맞춰서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기계 관련 부분 거기에 대장은 현대건설기계 그죠? 이렇게 거래소에서 가장 부분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캐터필러의 영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트위터 때문에 트위터 인수 때문에 저 주가가 저렇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에다가 그죠? 그 오너가 항상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주가에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얍삽하게 공화당이 이긴다 하는 여론조사 가지고서는 그 전날 공화당 편 들었었잖아. 그죠? 그렇게 얍삽하게 움직이면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매몰차 항상. 자, 이제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수출도 설명을 드렸고 요게 요런 쪽 라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저게 괜찮다 해서 사면 안 돼. 아셨죠? 이격 조정, 마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수급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단기적인 부분을 병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게 되면 이 실적 모멘텀이 2분기까지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낸다는 건 그 다음도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1회 처음으로 서프라이즈를 내는 건 적자 보다가도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속성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서프라이즈로 나온 섹터 종목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연속 2회 서프라이즈를 보인 기업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세 번째 서프라이즈나 네 번째 서프라이즈로 가게 되면 뭐예요? 실적이 거기에서 더 큰 규모의 증설이나 아니면 사업 다각화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또다시 서프라이즈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2회가 연속으로 난 그런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돼. 이격이 좁혀질 때. 그죠? 그런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 LX 일렉트로닉, 두산, P&T,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연속 2회. 그 외에도 많아. 그런데 여기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서를 내는 종목을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 뽑은 내용이에요. 이게 종목 부분이. 저도 동의하는 게 있고 동의하지 않는 종목도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10% 상회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NC 소프트, GS 리테일, S1, 농심, 현대 일렉트로닉, HPSP, 파크 시스템, 효성중공업, 그죠? 한국카본, 효성중공업 요새 날라가잖아, 그죠? 한 70% 올라왔을 걸 효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서 수급이나 기술적 차트를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종목 부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리 투자한 기업. 그죠? 시설 설비 투자 다 끝냈으면 이제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풍력 관련해서는 CS윈드, 실적, 수주 다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클래시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노기술, 나노신소재, 하나기술, 이런 쪽에서 섹터가 양호한 쪽. 그제? 그냥 종목이, 이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섹터 부분이 괜찮은 거. 거기다가 현금 흐름. 그죠? 그런 현금 흐름이 그 기업의 높은, 이게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고, 그죠? 회사채 시장에 회사채 발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막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금 사정, 현금, 재무제표 부분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해도 크게 하락할 일이 별로 없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 것 같아. 미래에셋증권에서 저기서 몇몇 기업은 저하고 딱 맞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고, 그리고 2000년 이후 매년 흑자인 기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금융위기 사태, 그때도 흑자를 내고 기업이, 그죠? 코로나 2020년 그 휘청거렸을 때도 계속 연속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장기 추세를 유지하는 거. 그냥 삼성전자? 저는 별로 삼성전자를 안 좋아하니까 여튼 이런 유형의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국내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서 이제 한번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도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월봉으로 한번 딱 보면, 그죠? 월봉으로 종가상 최고점 라인이야, 그죠? 근데 얘가 어떤 기업이냐? 한번 봐야지, 그지? 사족,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옆으로 쭉 나오던데. 글씨가 조그마해서 안 보이는데, 그죠? 안 보일 건데, 사족 보행 로봇을 자체 기술 및 부품으로 개발 완료하여서 방산용 다족
보행 로켓 개발을 현대로템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에는 여러분들이 이건 편안하지, 그죠? 그죠? 이거 괜찮다 그러면 편안한데, 이런 거 보자리면 별로일 거다고, 그죠? 근데 참고로 제가 딱 이야기해 줄게. 아까 현대건설기계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죠, 그죠? 쉼 없이. 아까 봤었던 효성중공업, 그죠? 저점 딱 찍고 49,000원 찍고 그냥 85,6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죠? 응? 모멘텀을 딱 받으면 그래. 그냥 떨어져서 막 아무거나 간 게 아니라 얘는 수소 충전소 뭐 역할 뭐 해가지고 실적도 잘 나왔고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있고 그런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로봇 관련주도 무진장 많잖아. 그죠? 유일 로보틱스 뭐 여기 있는데 얘는 저는 별로 얘도 뭐 이야기는 있지, 그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쪽 관련인데 저는 유일 로보틱스는 별로고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네임보우 로보틱스 요거 눌림 한번 이렇게 준다면 그죠? 거기에 그다마 SPG 뭐 요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갈까 말까야, 그죠?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종목은 안 해. 제가 안 하는 종목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회원님들은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인 종목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큰 종목 위주 쪽으로 바라보죠. 예? 큰 종목 있는데 그 종목은 우리가 들어갈 날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고, 예? 내일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도 찾아보시라는 의미인 거야. 그게 이제 단발성,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시장은 부담스러워서 가격이 부담스럽고 마디가 완성이 되면 일정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 돼. 그 주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라인에서 이제 틈새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잖아. 그죠? 실적 시즌이 지금 우리 시장도 끝났어.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담은 이제 조금 놓아진 거예요. 그죠? 4, 4분기는 실적 충격이 또 있을 거예요. 종목들에. 그러면 그 실적은 언제 발표돼요? 내년 2월이나 돼야지 발표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월 전까지는 실적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레파토리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어제 중국에서 영화 한 편 상영했다고 한학령 기대감이 쫙 가면서 그죠? 저기 쳐다보기 싫었었던 애들이 다 올라왔잖아. 그죠? 쇼박스. 그죠? 아침에 들어갔으면 또 죽었네. 그죠? 갭상승 퍽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떨어져서, 이게 컨텐츠 관련주들 아니야. 대장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는. 주구장창 10만원 하던 애들이, 저기 6만원, 7만원 왔다가 그거 한 방으로 착 들어왔잖아. 아까 여러분들께 심폐소생 같았다라고 한 게 그런 의미야, 여러분들. 거래소 지수의 지수 상승을 역할을 이 단기 업종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 바닥 9월 30일에서 이 라인까지 2500포인트까지 끌고 온 애가 누구냐? 삼성전자, LG엔솔, 그죠? 포켓, 그죠? 걔네가 주도주잖아. 걔네가 역할을 다 했어. 1차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 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걔네가 못 가면 지수는 쉬는 거야. 걔네가 못 가면 2, 3등은 더 떨어져. 그죠? 그러면 걔네가 쉴 때 틈새로 가는 라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지수 장악력이 약해. 응? 지수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 지수에 대한 장악력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심폐소생술로 움직여야 반등하는 애들. 응? 무슨 거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죽으라 하고 내려왔다가 그죠? 카카오든 뭐든 내려왔다가 뭔가 뉴스가 하나 나오면 짱때 이렇게 우리 이거잖아요. 그죠? 쓰러졌을 때 그 전기 충격기 퍽퍽 하면은 번쩍 해가지고 깨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라 하고 내려오다가 괜찮은 뉴스 하나 나오면 번쩍해서 소생하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물구나무 서서 뭐해? 헤매고 이렇게 섹터의 순환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쪽 라인들은. 그게 뭐예요? 멀티플 높은 나스닥 연관 흐름을 갖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지. 그제? 그게 다 하락 부분이 눈물겹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뉴스 하나만 나오면 반등. 그제? 그런데 그게 쭉 연속성을 못 갖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놓여진 게 뭐냐? 아까 주도 섹터 부분들이 1차 상승 이후 조정, 2차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죠? 그리고 3차 상승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 역할 흐름 부분들을 지금 섹터가 순환하면서 하잖아. 그죠? 수소 쪽도 효성첨단 소재도 그죠? 돌아 나와서 지금 이게 왜 이게 나오니? 골고루 그래. 골고루.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뭐해? 되돌아서 반등하는 흐름을 갖고 그죠? 얘도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전 고점을 아직 못 넘었지만 바닥 라인에서 또 들어와 갖고 또 2차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쪽 라인은 한번 딱 양봉이 남고 나면 그죠? 연속 가지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다시 또 옆으로 행보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거라고. 응?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도 이제 이미 차트를 한번 효성첨단 소재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기본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고 그지? 추세도 중요해. 이렇게 내려오던 주식이야. 여러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내려오던 주식이라고.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던 주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돌아나왔잖아. 그지? 돌아나왔다고 여기서 팍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면 이렇게 돌파를 하면 다시 지지 확인을 받는 과정이 수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이 개념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그러니까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 60, 120, 200일 이평선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못 돌아 이렇게 하락 추세에 미끄럼 타고 있는 라인들은. 그래서 초짜는 이렇게 미끄럼 타는 쪽으로 하지 말고 추세 유지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하락하다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락하는 종목을 싸게 산다고 샀다가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못 견뎌하는 거거든. 내가 이 가격에 주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게 저점이라고 확인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편한 거냐고. 그죠?
최저 바닥에서 주식을 살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생각도 하면 안 되지만 최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최저점을 이다라고 확신이 들 만큼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느냐. 그걸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게 펀더멘탈이면 펀더멘탈. 아니면 기술적 차트면 기술적 차트. 그제? 자, 그러면 얘가 아까 하락의 상단 부분이었었던 이 상단. 그제? 여기를 돌파했다가 지지부진 시장 급락, 시장이 9월 30일 날 저점이 나왔는데 지수의 저점 나오는 9월 30일 날 여기였잖아. 그죠? 여기 라인이 이 라인과 비슷한 지점에서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종목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요 라인에서 사는 거지. 응? 그런데 이렇게 살 때는 이 박스를 밑으로 하향하면 내가 손절할 거를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점에서 사는 건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확신이 드는 라인에 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대 이런데 초보자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때도 그랬을 거고 이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려오는 라인에 계속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고. 남들 다 올라갈 때 주도주는 저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여튼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한 번, 그 다음 뭐예요? 요 돌파한 자리에 2번, 그리고 3번, 4번, 그지? 요 꼭지 마디,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보통은 그죠? 5번까지 나오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아니면 되돌아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거라고. 그러나 얘는 지금 효성중공업이 효성그룹주 중에 효성중공업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수소하고 연결된 탄소섬유 관련 증설하고 뭐 이러잖아, 그죠? 그런 것도 겸비해서 따라 올라가는 거고. 효성그룹에 있어서는 효성그룹주를 하려면 효성중공업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걔가 쉬느냐? 걔가 쉬면 이쪽 라인도 다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그룹주의 같은 섹터 내에서 대장이 누군지, 그죠? 대장이 쉰다. 그러면 밑에 2, 3등은 어떻게 하다? 먼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대장보다. 대장이 조종이 10%면 2등, 3등은 조종이 20%, 30%인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하는 거고 대장을 공략하는 거라고. 여튼 지금 새길로 빠졌어. 새길로 빠졌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로 왜 여기로 새길로 빠졌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까 그 로봇 관련주 이야기하다 그랬네. 그죠? 자, 이제 로봇 관련주 쪽은 이야기했고 그 다음 부분에 거래소 쪽 라인 부분의 로봇 관련주를 제가 다음 주 정도 되면 공개할 거고 자, 지난번에도 한번 2차전지 장비업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요것만 생각하면 돼. SK온이 81개 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89개 이상 라인,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의 북미 지역 신공장 착공, 이걸로 보면, 이제, 장비 쪽 라인 부분에 시세가 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제 누가 수주를 따느냐지. 그죠? 전국 공정과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거 한 달 전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야. 이 내용을 자세하게. 그죠?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거기에서 나름 수주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빠진 종목을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여기 지금 PNT, CIS, TSI, 조립공정업체에는 유일에너테크, 엠플러스, DNT,
그리고 활성화 공정에는 원익 P&E, 하나기술 뭐 이런 쪽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목 부분들을 배우면 가서 이제 차트가 제일 빠지고 가격 많이 빠진 종목을 살려낸다고. 그렇게 사면 안 돼요, 주식은. 그죠? P&T 또 저 관련된 주식을 치는 거야. 그 말고도 많아, 장비 쪽은. 그죠? LG 쪽 관련된 건 뭐 나라이맨디 이런 쪽 라인은 하지 말고 이제 얍삽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되면서 움직여지는데 그런 라인들 지금 요 라인에서 딱 쉬고 있잖아. 그죠? 쉴 때 누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응?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둘 중에 한 놈이 매수를 해주느냐? 응? 수량. 그죠? 단주로 해. 그래야지. 보기 쉽지. 그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 부분에서 누가 책임져 주는 놈이 있느냐? 그리고 그 책임져 주는 놈이 도대체 어떤 창구로 들어오느냐? 그제? 요거 말고 0786. 0786? 아닌데. 0769.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기억력이 코드 번호 외우는 게 좀 그거 하네. 그죠? 그래서 매수의 주체 흐름 부분이 어떠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업들 한번 보면 P&T 뭐 원익 P&E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뭐 좀 정지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CIS 이러면 차트가 깨졌잖아. 그죠? 같은 라인이어도 이렇게 거래도 없고 뭐 주인도 없어 보이는 애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없잖아. 그죠? 내가 관심 있다면 쫙 보다가 거래량이 느는 타이밍을 접근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하나기술 이런 쪽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삼각 수렴하고 있는데 월봉은 살아있고 그죠? 일봉 라인 부분은 요 위치인데 여기서 추세를 돌릴 거냐 여기서 이렇게 수렴 딱 했는데 방향을 틀 거냐 아닐 거냐 그거를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특히 개별 조그만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중장기를 하는 건 틀려. 그죠? 내가 중장기를 하는 타이밍으로 인식을 하면 내가 이 기업이 수주를 받을 거고 근데 장비주는 소재주하고 틀리게 시세 한번 뻥 나면 그죠? 이렇게 이 얘네들 장비주들의 공통점 시세 날 때 딱이야. 그리고 꼬꾸라지면 또 화끈하게 꼬꾸라지는 게 장비주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이 내일이 확 내려온다. 이 라인을 깬다. 그러면 일단 철수. 이 라인을 되돌아 나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다시 진입.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수급이나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종목에 저쪽 장비 괜찮아요? 2차 전지 괜찮아요? 2차 전지 뭐 괜찮아? 그지? LNF, 에코프로비엠 다 고점 못 돌아가고 나오잖아.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쉬니까. 그죠? 대장이 쉬니까 다 밑에 애들은 더 쉬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마디를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디를 완성을 하고 쉬는 라인인데 그죠? 이거 얘가 더 가더라도 지금은 마디를 완성하고 쉬는 가격에 와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 들이대고 움직이면 안 되지. 쟤네가 조정을 받으려면 밑에 애들은 뭐야 알아서 긴 거야. 알아서. 응? 대장이 10% 빠지면 밑에 애들은 20% 30% 빠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아까 봤듯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뉴스 나오는 거 기대하고 하염없이 들어가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내가 보유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만 오늘
뭐 FOMC 의사록 뭐 그 발표 뭐 이거 나오더라도 너무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 뭐에 내일 휴장이잖아. 아니죠. 내일 휴장이잖아. 그지? 오늘은 FOMC 의사록 발표하고 미국 시장이 열리지만 내일은 미국 시장 추수감사절로 휴장. 그죠?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블랙 프라이데이. 아,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로 뭐에 또 조기 폐장.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을 딱 봤을 때, 그죠? 미국 시장이 뭐에 지금 이 위치에서 응? 추수감사절 앞두고 응? 그리고 조기 폐장하고 이미 추수감사 걔네들은 우리하고 틀려서 펀드 매니저들 다 놀러 갔어 이미. 응? 이미 놀러 갔는데 여기서 뭐 확 끌고 올라가고 확 끌고 저점 붕괴하고 이럴 흐름 갖고 가질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지난주에 옵션 만기 끝났으니까 포지션 구축하더라도 천천히 구축하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특별한 악재 흐름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가 상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단에서 저항 이걸 조금 자세히 그리면 요 라인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여기가 하단 이렇게 내려오던 애가 그죠? 이것도 지금 통과하기 못해서 지금 통과하고 지지기 지금 제대로 안 근 거예요. 대충 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하려고 막 해.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 테슬라 이미 쭉 빠져 있지. 그죠? 애플 뭐야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중국 코로나 뭐 저 해가지고 이미 빠져 있지. 그죠? 반도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다 기술주들 빠져 있지. 메타, 트위터 뭐 저 이쪽 라인들 다 빠져 있지. 거기서 확 더 빠질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죠? 반등이 시원치 않아서 지지부진한 정도지. 응? CPI가 이미 10월 달에 보여줬고 내려온 거. 그죠? 개별 종목의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걔네들이 전부 다 우리 손잡고 다 같이 저점 붕괴하러 갑시다 라고 할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도 뭐예요? 지금 섹터에서 응? 내 종목이 섹터가 저렇게라도 응? 뭐 갖다 붙이는 한학령 이슈 해소라 뭐 갖다 붙였는지 진짜 해소할 건지는 지나고 봐야 되는데 저는 떼놈들을 잘 안 믿으니까 그죠? 대북 관계와 대중 관계 지금 미국 공급망 이런 관계에서 화끈하게 풀어줄까? 저는 못 믿어. 못 믿어서 못해. 그런 거는. 이런 건 못하고 또 하나 그렇게 푸는 거였으면 오늘 화장품주들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죠?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의 반응이 크지 않았잖아. 응? 플러스 나긴 플러스 나고 뭐 했었어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디 있나? 잘 쳐다도 안 보니까 화장품 쪽은 아모레지 조금 올랐네 4%. 1.7% 올랐네 아모레 퍼시픽도 그죠? 근데 반응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반응한 게 아니잖아 화장품이. 그죠? 한학령 해제하고 막 다 좋으면 그리고 지금 해제한다고 드라마 쪽은 뭐 원체 그죠? 2016년, 2017년 그렇게 잘 팔리던 판권이 완전히 꽝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조금만 해소를 해줘도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쪽은 판권 판매로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거고 상승 영향을.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 전체 그렇게 심폐소생처럼 얘도 바닥에서 보게 되면 86,000원에서 128,000원, 뭐 13만 원 근처까지 왔으니까 무지 올라왔었네. 그죠? 단기적으로. 응? 여기서 산 사람은
그렇게 심폐소생술해서 딱 올라오고 또 쉬고 그리고 또 조금 올라오고 쉬고 이런 식의 시간을 오래 갖는 형태의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주도 섹터의 순환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인 거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나스닥 지수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KCT 반도체 소부장도 좀 올랐어. 그런데 이건 거에 TSMC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고 뻥 떴다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세게 반등을 했잖아. 뉴스 나온다고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뉴스가 세게 나와서 양봉을 치면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질질질 내리면 그 비중을 다시 채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면 이런 유형의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면 그렇게 버티든지 그죠? 왜?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는 이 종목 부분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33,000원이 15,000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온 걸 이걸 어떻게 저도 이 종목을 팔란 말 못해 이제는 이런 유형도 왜?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가 주도를 하는 건 아니야. 이해되죠? 아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도 도지코 타임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있는 사람이거나 이제 신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이제 이 추세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닥에서 돌아가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9월 30일 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지수가 항공모함처럼 항공모함이 더디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지수도 더디게 간다. 종합주가 지수도. 그러면서 인내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내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근본적인 이 종합 코스피가 항공모함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상승을 쌍바닥 찍고 상승을 해서 조정. 그러면서 다시 반등. 그러면서 다시 또 조정. 이러면서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라고. 섹터의 영업이익의 흐름이 나아지는 흐름이 전개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섹터와 종목의 연속성이. 그러니까 장대 양봉 확 난다고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는 종목은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일 때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뉴스로 섹터가 움직여서 반등할 때는 비중을 축소.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가는 흐름 부분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견뎌야 되는 지금 타이밍에 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넘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적보다 이제 수급적인 흐름. 제가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를 했지,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건 환율의 움직임이 더 강하다. 응? 강달러가 일부 후퇴하고 원화 약세가 내려오면서 1,440원까지 갔었던 환율이 1,308원까지 내려오니까 반등을 해준 거다.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바뀐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왜? 원화 가치가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그 환율이 외국인들 수급과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맞추기는 쉽지가 않지. 그런데 그러한 흐름들로 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런 종목도 잘 봐야지, 그지? 추세를 돌려놓고. 왜? 그러니까 쭉 라인에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수주공시도 나오고, 그죠? 요런 거를 이제 눌림목을 어디서 잘 잡느냐. 그죠? 그런 라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거나 똑같은 풍력도 이전에는 삼강이 셌었는데 그죠? 삼강이 한 따까리 쭉 하고 나서는 그냥 쫙 빼버렸어. 그죠? 회사는 괜찮은데도 이렇게 시세를 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종목이 좋다고 바라보지 말고 얘가 올라갈 때 추세를 깨느냐 안 깨느냐
추세를 깨면 뭐예요?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봐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 다시 잡혀지느냐 안 잡혀지느냐. 그런데 사실 길게 보면 하나도 지금 영향은 없어. 그죠? 계속 박스잖아. 응? 응. 근데 지금 타이밍으로는 CS 인드가 더 나은 거고. 그죠? 거기에 뭐에 아까 방산이면서 로봇 관련.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함께 움직이는, 함께 하고 있는 얘가 여기를 돌파할 건가? 돌파하지 않을 건가? 그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월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그지? 그런 항상 섹터도 종목이나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확 이렇게 얘기를 못 해주는 게 지금은 추세가, 왜?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수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 만큼 불안불안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뭐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밥을 못 먹는다고. 그죠? 저는 점심도 먹어본 적이 없이 매일 이 시세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회원님들이 마음 편하게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길이지. 그죠? 그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전처럼 유동성 얘기를 안 했네. 유동성이 쓸 때는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괜찮을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고객의 탁금 47조에서 50조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해? 정말 짜증나는 건 그죠? 뭐가 짜증나느냐? 연기금 놈들. 그죠? 애플하고 뭐에 지난 분기에도 애플하고 테슬라 죽으라고 사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일 팔잖아. 그죠? 기관님들 중에서 보세요 이거. 응? 코스피에 줄기차게 팔아대죠? 연기금이 최고 많이 팔잖아. 보이세요? 응? 해외 투자 더 늘린대지? 응? 외국인들은 국내 기업 좋다고 국내 뭐 골드만삭스가 한국 피싱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죠? 연기금은 진짜 매일 팔잖아. 그러면서 개처 물리고 응? 테슬라 가서 개처 물리고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그죠? 응. 대한민국 기업은 왜 개벽다고 취급하냐고 도대체. 농담입니다. 여튼 수급적으로도 너무할 만큼 심해 거의. 그죠? 기관 매도의 대부분이 연기금이야. 사모펀드 물량은 뭐 그렇다 쳐도. 응? 정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뭡니까? 결국은 유튜브니 뭐니 해갖고 개인들 저기 저 고점에 다 물려놓게 해가지고 뭐해? 이제 반등을 해도 아까 그런 기업들 그제? 이거 상한가도 팔 수 없는 가격들이잖아.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지네들은 주구장창 팔고. 그 뉴스도 있어. 그 뉴스도 제가 매일 아침에 오늘은 뭐해? 뉴스 한번 시간 봐보시죠. 시간. 껐구나. 저는 오늘 저 2시에 출근을 했어요. 2시에 출근해가지고 원고를 하나도 작성을 안 했어가지고 화요일마다 스트레스예요. 제가. 응? 응. 근데 저녁 약속도 있고 그래갖고 원고를 하나도 작성을 못해서 2시에 바로 퇴사 출근해갖고 2시부터 뉴스 뭐 이런 거 카페에다 올리고 원고 작업하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여튼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봇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 중에 실적되는 놈, 오늘 많이 오른 놈 말고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배가 고파서 일찍 끝낼라 했는데 또 말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졌네.
예, 아니에요, 스님님. 왜 그러셔? 아이. 근데 제가 키움증권에서는 그죠? 한 10년 있었을 때 수익률은 항상 거의 1등이었어요. 키움 출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유튜브에는 뭐 방송인이 하는 건 손님 많은 게 1등이잖아요. 그죠? 아, 겸손은 하는데 자존심은 세요, 수는. 자존심은 세서 건들면 또 전 그런 거 안 바래요. 고생하셨습니다.